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여전히 춥습니다. 어제와 비슷한 수준의 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원주 지역의 기온이 영하 13도로 한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낮 기온 1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연일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감기 가능 지수 매우 높은데요. 건강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중부지방에, 또 내일 밤부터 목요일 새벽 사이엔 또 서해안에 또 한 차례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개폐회식 장소를 두고 평창 강릉 공동 개최에 반발한 평창 지역의 갈등, 지금 반발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평창군 의회 연결해서요, 현재쯤 상황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가 아동보호체계 구축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내용 준비했고요. 또 도내 이슈도 취재 기자 연결해서 점검하도록 하죠. 12월 27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 원주 출장소의 존치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현 국회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계획 최종안에 한국수출입은행 원주 출장소 폐쇄에 따른 인력 조정안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에 원주 지역사회에선 한국수출입은행 원주 출장소의 폐쇄 계획이 전해지면서 지역의 균형 발전에 역행한다면서 반발해왔습니다. 내년도 사상 첫 번째 국비 9조 원의 시대를 연 강원도가 18개 시군의 지역별 수건 사업과 현안들을 담아내는 성과를 낸 가운데 원주권의 경우 공유형 반도체 교육센터 건립에 200억 원, 이모빌리티 산업에 183억 원,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육성 101억 원, 드론 산업 클러스터에 32억 원 등 신성장 동력인 첨단 산업의 예산이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강원 지역의 내년도 아파트 분양 물량이 올해보다 40% 가까이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가 추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강원도 내 민영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5,941세대로 나타났고, 계획 물량 기준으로 2020년 이후 3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개폐회식 장소를 두고 이 평창 주민들의 반발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 평창 강릉 공동 개최라고 합니다만 이것은 결국 평창이 들러리 선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좀 오늘 그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 의회 심현정 의장 연결하겠습니다. 의장님. 네, 안녕하세요. 심현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좀 이 문제를 중심으로 이제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대회 개회식이 결국 이제 강릉과 평창 공동 개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강릉에서 열리게 된 것이다라고 지금 현재 평창 지역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먼저 그 대회 개회식 장소 선정 과정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먼저 조직위계에서 이제 개회식장 후보지 현장에 답사는 8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뒤 이제 주민 간담회나 설명회를 거쳤는데 저희의 의견은 이제 철저히 무시당했다고 보고요. 또 이런 것들은 사실상 요식행위로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릉에 이미 정해놓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결론적으로 보면 장소 선정의 기준이 현대화된 시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자꾸 힘없는 지자체는 분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초부터 편의성을 가지고 개식장을 장소를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예. 개회를 이제 공동 개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중요한 행사는 다 강릉에서 열린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요 의식 행사, 뭐 입장식 네. 이런 거는 다 강릉에서 하고 우리 예. 평창에서는 그 문화 행사 정도 뭐 그 정도만 하고 된다 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중요한 것은 강릉에서 다 하기 때문에 이건 네. 공동일체라고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 주민들이 더 반발을 하고 소외감을 느끼고 자존심 상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평창군이 예. 제출한 동계 청소년 관련 지원 예산을 또 이제 삭감하게 돼 있었습니다만은 평창군의회 예. 차원에서요. 예. 좀 보이콧 선언까지 했습니다. 예. 지금 그 이유는 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 조의식에서는 이제 개시를 공동회 개최하겠다고 결정을 하는데 저희에서는 알다시피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TV, 라디오 등에서 매번 보이콧을 한다는 우리의 뜻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 삭감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 우리 5만여 국민의 자존심과 또 찾잡이 짓밟혔던 우리 이 문제를 국민의 하나된 뜻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당장 뭐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서 이 평창군이 내년에 추진하려던 이 동계 청소년 올림픽 관련 행사들 좀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만은 향후에 이제 관련 행사를 전혀 추진하지 않겠다. 지금 이런 입장인 겁니까? 예, 저희가 이제 지난 입장문에서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24 올림픽에 대해서는 전면 보이콧을 할 것이다. 예. 그런 예정이고 또 이번에 23년도 당초 예산에서 저희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듯이 앞으로도 이런 부당한 결정이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모든 관련 사업을 의회에서 통과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다만 언제라도 조직위와 집행부가 원활한 협의가 통해서 올바른 결정이 내려진다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의결시킬 것이고 또 관련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은 사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이 이달 12일이죠. 예. 이달 10일이었고 그 뒤에 이제 바로 또 집회도 가졌었습니다만은 지난주군요. 22일 목요일 이 도청이 국민들이 또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담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면담 과정은요? 이거는 저희보다도 우리 회의보다도 평창군 번영회장과 이제 대가령 번영회장님이 도청에 가셔서 도지사에게 이제 국민의 의견을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도 그 평창군 번영회장님은 우리의 의회와 의결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번 결정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나아가서는 평창에서 열리는 대회와 관련된 모든 행사에 주민은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다 하고요. 또 예. 이번 대회에 대해서 뭐 어떤 도움도 주지 않겠다 이런 평창 국민의 강력한 입장을 전달하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직위원회 또 도청에서 그 뒤에 뭐 어떤 반응을 보인 게 있습니까? 조직이나 도청 반응은 저희한테는 아직 한 건 없어요. 그리고 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다만 조직위에서는 이제 평창군의 반발을 예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민심 달래기용으로 뭐 조직기 확대 개편 때 뭐 주민 직원을 평창에 상륙시키겠다. 또 종합운영센터 그 MOC라는 건데 그거를 평창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는 했어요. 그렇지만 네. 이것은 대성공을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지역에 있어야 할 것인데 이것을 생생이유로 하지 않았나. 그래서 평창 국민들은 자존심이 두 번 상했다. 이래서 또 붕괴하고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직위원회의 그 입장을 또 저희가 다른 또 통로를 통해서 이제 확인한 것에 따르면요. 주된 행사를 강릉에서 치르는 것이 이 조직위원회 뜻이 아니고 IOC의 의지다. IOC가 요구해서 이제 강릉에서 하게 되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IOC가 요구하는 개최 요건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다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들어본 적은 없고요. 네. 다만 조직위하고 IOC가 서로 이 책임감을 미루는 뉘앙스는 받았어요. 아하. 조직위에 얘기하면 IOC가 이렇게 했다. IOC에 우리 군수님도 적극 평창의 당위성을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네. 그럼 또 IOC에서는 조직위에서 결정을 했다. 서로 미루는 느낌. 그거는 예. 저희들이 인지를 했고 공식적으로 뭐 저희들한테 어떤 평창에 어떤 요구사항을 했거나 예. 건의를 한 거는 없어요. 그렇습니까? 예. 뭐 조직위에서는 IOC가 사실상 뭐 강요를 했기 때문에 뭐 좀 요구를 안 들어줄 수가 없다. 그래서 강릉에서 주된 행사를 치르게 된 것이다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뭐 좀 떠넘기기 같다라는 또 느낌을 떠넘긴 게 가지고 있군요. 저희가 예. 조직위에 방문했을 때도 예. 조직위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래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결국은 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각종 뭐 관련된 유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때마다 이게 좀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좀 확실한 중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조직위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소홀한 것이란 또 느낌이 들기도 예. 하고요. 예. 좀 어떤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여러 번 뭐 말씀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렇듯이 우리 평창과 강릉의 갈등을 유발한 것은 저는 조직이라고 보고요. 네. 조직에서 이 역할과 갈등이 시작됐는데 처음부터 이런 부분은 합리적으로 결정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조직에서는 반드시 이 건을 철회를 하고 예. 원점에서 다시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방법을 찾는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2018에 관한 평창 동계올림픽 유선 사업이 이것은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말 신중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번영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 주민들, 또 평창군, 또 의회 예. 어떻게 보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뭐 행정적 지원은 물론이고 예산도 뭐 관련된 예산을 이제 그 책정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면 보이콧을 좀 선언했습니다만은 예. 앞으로 계획 그리고 또 최소한의 요구사항은 어떤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잘 알겠지만 우리 평창 군민은 우리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지난 20년간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노력과 5만 년 국민의 간절한 염원으로 결국 3번의 도전 끝에 올림픽의 유치를 성공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올림픽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행사도 강릉에서 많이 치러졌고 예. 또 중요한 거는 2019년 1주년 행사 때도 당초 강릉에서 기념식을 하려고 했다가 우리 평창 주민의 반발로 분산 개최를 하는 바람에 반쪽짜리 행사가 됐어요. 그래서 매번 이런 소모적인 논쟁이 반복됐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은 아주 심한 소외감과 극심한 피로감으로 함께 아주 분노를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이콧을 할 것이고 5만 국민의 의지를 보여서 계속 투쟁을 하려고 합니다. 지켜봐 주시고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현재 상황이 어떤지 또 평창군의 분위기가 어떤지 좀 제가 점검하는 것을 일단 오늘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평창군 의회 심현정 의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원주시가 아동보호체계 구축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아동보호를 위한 노력이 평가받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좀 그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인희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시가 아동보호체계 구축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좀 아동보호를 위해서 어떤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그리고
좀 평가받은 것들이 어떤 점들이 높이 평가받았는지 좀 그런 부분들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지자체는 법적으로 만 18세까지를 아동으로 규정하고 아동 보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동 학대를 비롯한 아동 보호 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졌는데요. 원주시는 작년부터 아동 보호팀을 설치해 시행 중입니다. 원주시의 경우 작년에는 550여 건의 학대가 발생했고 올해는 300여 건 발생했는데요. 원주시는 아동 보호 전담 요원을 배치하고 24시간 아동 학대 대응 체계를 구축해 아동을 위한 보호망을 마련했습니다. 원주시는 특히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특화 사업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한국보훈복지공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또 공동 모금의 후원금을 마련하는 등 협력체계 구축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면서 포상금 300만 원을 받았는데요. 원주시 이장원 아동보호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 학대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의 경제적 위기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 아동의 이익에 우선한 보호계획 수립과 원가정 기능 회복에 중점을 둔 사례결정위원회 운영과 시설보다는 가정형 보호, 매분기 양육상담 진행,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 자립 지원 등이 우수 사례로 평가되어 이번 22년 아동보호체계 구축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원주시 아동 보호를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그 아동들 어떤 서비스를 받으시는 겁니까? 네, 학대 피해를 받는 아동을 발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 회복을 중시하는데요. 2020년부터 아동보호 전담 요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아동보호 전담 요원은 보호 대상 아동의 초기 상담과 보호 조치, 또 사후 관리와 같은 아동보호의 전 과정을 담당하는 요원입니다. 또 학대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정 위탁 수당을 인상했고 장애 아동이나 36개월 미만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위기 아동 가정 보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가족의 관계 회복에 초점을 둔 공공과 민간 협력 체계가 잘 구축돼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학대 피해 아동의 심리 치료와 가족 치료 캠프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자립 지원에 필요한 자립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과 서비스 체계가 잘 구축된 만큼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나 피해 아동을 위해서 활발하게 홍보와 이용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이장원 팀장 이야기 이어서 듣겠습니다. 네, 저희 원주시는 숨어있는 학대 피해 아동이 한 명이라도 남아있지 않도록 23년에는 지역사회 기관 단체와 협력해서 다각적인 아동학대 예방 홍보와 학대 피해 아동 신고자 교육을 통해서 신고자가 망설이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인식 개선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주변의 학대 피해 아동을 발견하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여러분의 착한 112 신고를 기다립니다. 네, 이 지역 내 아동 보호를 위해서 인프라는 계속해서 구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만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네,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신고를 통한 사례 발굴이 중요한데요. 아동 보호와 학대 피해에 대한 민감도는 높아져서 과거에 비해서는 적극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지는 추세입니다. 원주시는 계속해서 신고자가 망설이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의 인식 개선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24시간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진행 중인데요. 24시간 경찰을 통해서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있고 신고가 접수되면 안전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출동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건 정도 신고와 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동 보호를 위해 탄탄한 보호망이 마련되고 있는 만큼 필요한 분들이 유용하게 서비스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또 아동학대의 개념과 기준도 좀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또 논란이 일고 있는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오은영 박사와 관련된 좀 그 문제도 좀 많이 다루고 계십니다만은 이 가정 내에서도 또 가정학대, 아동학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가정 외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좀 우리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된다라는 또 옛날 이 격언이 있습니다만은 이 아이들 다 내 아이라는 마음으로 꼼꼼하게 또 함께 살펴보고 이런 또 인프라 확충이 되었을 때 또 어떤 제도가 있는지 좀 한 번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인희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이 8시 51분입니다. 자, 취재 기자 연결해서요. 도내 이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의 권순창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좀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 한국수출입은행 원주 출장소 이 폐쇄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이 존치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그 지역사회에서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만은 좀 빛을 본 것 같네요. 네, 정부가 한국수출입은행 원주 출장소의 폐쇄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당초 지난 10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주 출장소를 비롯해 구미, 여수 등 세 곳이 폐쇄 대상에 올랐으나 지역 정치권과 경제단체들의 협력으로 원주 출장소는 최종 존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였던 지난 26일 오전 공공기관 혁신계획 최종안을 통해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수출입은행 원주 출장소의 존치 결정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영 국회의원에 따르면 공공기관 혁신계획 최종안의 폐쇄 결정이 철회되면서 원주 출장소 폐쇄에 따른 인력 조정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한국수출입은행 원주 출장소의 폐쇄를 저지하기 위해 지역 정가 및 경제계에서는 끊임없이 정부를 설득해왔습니다. 송 의원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지역사회의 반발로 존치하기로 결정했던 지방출장소 폐쇄 논의가 또다시 거론된 것을 지적하며 정교를 규탄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주시의회와 강원도 상공회의소 협의회는 각각 한국수출입은행 원주 출장소 존치 건의안을 채택, 강원도 내 유일한 수출입은행 출장소가 사라지게 되면 그 피해는 지역 기업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원주 출장소는 도내 유일의 수출입은행 조직으로 지난해 24개 기업의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 수출 규모 10억 달러의 성과를 내며 강원 수출기업의 경영 및 해외시장 개척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폐쇄 대상이 올랐으나 당시에도 지역사회의 반대로 2019년 존치 결정을 이끌어낸 바가 있는데 이번에도 지역사회의 반대로 존치에 성공했습니다. 네, 이거 또 5년 뒤에 또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지역사회에서 뭐 당연히 또 환영하는 분위기죠. 네, 한국수출입은행 원주 출장소 존치가 확정되자 폐쇄를 막기 위해 힘을 모았던 지역사회가 정부 방침을 반기고 있습니다. 원강소 원주시장은 이 문제는 단순히 작은 공공기관 하나가 없어지는 차원이 아닌 강원도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심각한 우려였다. 정부가 이 같은 지역 사정을 감안해 존치를 결정해준 것에 감사하다며 기업들이 수출 확대로 경기 침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상황에서 수출 시장 확대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다시는 수출입은행 출장소 폐쇄 소식이 들리지 않도록 폐쇄 저지에 힘을 모아준 시의회, 상위 등과 머리를 맞대 수출금융 확대와 서비스 개선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제계는 수출입은행 원주 출장소 존치를 지역 수출기업 성장의 기회로 삼겠다는 각오입니다. 도상공회의소 협의회장인 조창진 원주상공회의소장은 수출입은행 원주 출장소 존치로 도내 기업이 수월하게 수출 업무를 이어갈 수 있어 매우 다행스러운 결정이라며 도내 수출기업이 성장하고 더욱 뚜렷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상공회의소 협의회가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송기현 의원 역시 한국수출입은행의 원주 출장소 존치 결정을 환영한다며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균형 발전과 지역 수출 기업의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공공기관 혁신계획 최종안 어제 발표했습니다만은 사실 또 다른 기관들이 영향을 받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혁신도시 원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대한석탄공사 정원 대비 감축률이 21%, 139명 또 감축하기로 하면서 전국 기관 중에 가장 높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정리가 될지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어제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이 횡성에서 전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죠. 네, 어제 오전 11시 39분께 횡성구 횡성읍 방국리 섬강 인접 농경지에 마을 인근 공군 제8전투비행장 소속 KA-1 전술 통제기가 추락했습니다. 조종사 27세 A씨와 25세 B씨는 비상 탈출해 원주 기독 세브란스 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해당 전술 통제기는 이날 오전 10시 25분께 경기도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 항적 수개가 폭처됨에 따라 대응 작전 지원을 위해 출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네. 뭐 사고 소식도 안타깝습니다만은 지금 5대의 드론기 중에 하나도 요격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좀 안보 체계에 대한 또 점검도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주민도 아무튼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사고를 접한 방곡리 주민들은 마을 한가운데 농경지에 전투기가 떨어지다니 악재라고 소름이 끼친다며 또 이런 사고가 날까 두렵고 인근 주택가에 추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불안하다며 대책을 호소했습니다. 전술통제기 동체가 추락한 사고 현장은 행성읍 중심지인 횡성군청에서 직선으로 3km 남짓한 섬강 남서쪽 농경지입니다. 비행장에서 이륙 중 착륙했다는 공군 측 발표대로라면 사고 전술 통제기는 부대 활주로를 떠나 정상 비행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섬강을 가로질러 하천 면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100여 미터 이상 미끄러지며 가까스로 멈춰선 셈입니다. 전투기동체가 멈춘 곳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지로부터 200여 미터에 불과한 지점이어서 자칫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또 직선으로 500m 남짓한 섬강 건너편에는 초등학교도 있었습니다. 이번 전투기 추락 지점은 역대 행성지역 군용기 사고 지점 가운데 행성읍 인구 밀집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어서 주민들을 더욱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의 권순창 기자였습니다. 자, KBS 원주방송국에서는요, 연말연시를 맞아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내년 1월 31일까지 성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자, ARS 전화번호 033-769-7126번으로 문의 가능하고요. ARS 기부 060-700-0577번은 한 통화에 3,000원, 또 문자 기부는 샵 9004번에 한 건당 2,000원씩이 모금됩니다. 자, 연말연시 우리 이웃들의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12월 27일 화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